이렇게 신었습니다. 또 저에게 또 저에게 있는 그 질환이 있다면 왼쪽 어깨가 지금 전 약간 마비가 와 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인데요. 피해자 입장인데 5년 뒤에 이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300을 후유증, 교통사고 후유장애죠. 300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고 어떤 사고였는 거니, 고속도로에서 저는 앞차가 급정거하기에 안전사고를 확보해 가지고 한 1m 전방에서 운 좋게 정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 10초 후인가 뒤에서 내 차를 한 최하 100km로 제 차를 받아버려 가지고 제 차가 제 앞차를 때리고 그 차가 또 그 앞차를 때리고 그 차가 또 그 앞차를 때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제 차는 뒤로 완전히 먹어서 폐차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차들이 서로가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옆으로 튕겨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튕겨갔다면 초대형 사고가 났을 건데 이제 고속도로가 개판이 됐겠죠. 근데 그 네 차가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밀려갔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만 약간 빗나가고 그래서 대형 사고는 안 나고.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이 목 부위를 다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막 질질 끌고 그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몇 달 끄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합의해줘 버렸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그 피해 가해자 측 부인하고 애들도 보니까 좀 다쳤더라고요. 안에서 피가 질질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세게 받아버렸는가. 아마 그분들도 당황해서 받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운전하시다가 조금 뭔가 헛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날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애 데리고 놀러다가 그랬으니까 속이 고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가지고 쉽게 합의해 버렸는데 이제 후유증이 정확히 5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마비가 오는데 지금은 조금 그나마 됐는데 당시에는 이 손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간 보험회사에서 300 제시하는 걸 이제 거부를 했죠. 빨리 이렇게 평생 동안 못 줄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300 가지고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경험상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1년 끌다가 올 지나기 전에 이것도 나의 운명이다 하면서 합의해줬어요. 합의해줬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리치료도 하고 개인 스트레스 해가지고 지금은 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상은 조금 이렇게 약간은 무리예요. 이렇게 저는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값이 400만 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체계죠. 재판에서 일일이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또 내가 재판을 싫어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판사 검사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들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판결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시상초 보험회사 직원하는 게 그랬어요. 나는 판결은 안 간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사회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어머님을 요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다 제 운이고 복이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상님 하나님 어머님을 제가 요양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관찰은 같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시일을 끌었는데
여기까지가 제 운인 것 같습니다. 이 이후 세계는 조상님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합의를 400에 했습니다. 합의 4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실까지 어머님을 안전하게 팔다리 못 쓰시고 눈이 봉사하시는 어머님을 제가 이 왼쪽 일정 부분 장애 상태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하니까 그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어머니에 대한 열정과 또 아직 제가 어떤 조상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념. 그 다음에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이다. 조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물주는 분명히 나를 지켜볼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도 감동을 하실 것이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쾌히 내 팔에 이렇게 신경장애를 담보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마음은 편해요. 저는 최소한 재판을 하지 않고 협상을 다 했고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무작정 적게 줄로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상 체계가 그렇다면 그걸 인정해야지. 제가 대한민국 법 체계에 살지 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또 이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친구에 제가 3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통풍, 두 번째는 다리 뒤꿈치 갈라지는 거, 세 번째는 왼손 어깨, 팔 부위 신경장애, 네 번째가 이것도 아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질환이 계신 분 드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손에 이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붕대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것도 제가 게을러서 그래. 이 피부가 가면 당장 고칠 것인데 한번 가야겠어요. 이제는 제가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게 제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게 여기 이 손톱이 나오면서 갈라져요. 신기한 질환이죠. 이게 일종의 곰팡이 세균을 위한 질환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가족여행 하다 보면 물을 수시로 이렇게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되는데 테이프로 감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가야겠어요. 왜 가야 되는 거니? 테이프로 감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끝에 감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조만간에 피부과 가가지고 이 질환을 좀 고쳐야겠어요. 이것도 간단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우리 그 삶에 불편함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손가락 끝을 붕대로 싸면은 일단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릇이 많이 깨지고 또 상으로 음식을 들고 오면 괜찮은데 그릇 하나 들고 오다가 그릇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 부분에 마찰력이 없고 촉감이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뜨려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어머님이 팔다리 못 쓰시니까 들 때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어머님은 힙을 받쳐야 되는데 거기 마찰력이 없으니까 2배, 3배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이로 제가 이것을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질환을 제가 안고 가족요양 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가락 갈라지는 거, 통풍, 그다음에 왼쪽 어깨 신경장애, 신경마비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우측 가운데 손가락이 나오면서 손톱이 갈라져갖고 나오는 거,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피부과 가서 쉽게 고칠 것 같은데, 앞서 말한 3개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제가 부실한다면 발가락 갈라지는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나 거기는 2차 피해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 요양하는데 그런 피해가 또 있어요. 예. 달마다 발 씻고 오일 바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머님의 여러 상황을 전제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어머님이 식사나 제대로 하면 모르고 3시간 아시다시피 3시간 동안 식사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럼 3시간 식사 되고 나면 제가 녹초가 됩니다. 또 바로 식사하시고 나서 어머니 양치를 해드리고 주무시냐면 좋은데 안 주무시고 선망현상으로 계속 우시고 헛소리 하시고 이러면 제가 이 발 신단 이것은요 생각조차 못해요. 그 생각 한다는 것은 하나 호화로운 사치죠. 못합니다. 그 생각 전혀 못합니다. 그런 때는요, 이 발가락에 쩍쩍 갈라지는 아픔도 아무 느끼지도 않아요. 그 정도 돼버리면 왼손 어깨 전림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거의 뭐 매일 있다 보니까 제가 제 관리를 조금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것은 꼭 제가 우리 어머님을 보살피는 그 정도만 아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니? 제가 뭐 다리 갈라지거나 왼손 신경마비 왔다 해서 어머님을 요양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왼손 어깨 절린 건 초기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왼손을 전혀 사용 못하니까 그때는 제가 정말이지 아주 독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머님을 이동을 안 시켰죠. 안전사고 때문에. 도수치료 한번 가면은 10몇만 원 훨씬 깨져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계속 도수치료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저는 제 입장에서 도수치료는 그것도 사치죠. 제가 여기서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머님을 왼손으로 어느 정도 힘을 써서 유사시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어머니를 안고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내 왼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한 거죠. 이렇습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이상 몸이 망가져서는 안 되고 가장 망가져서 안 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은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려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화나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본의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머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부모님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어머님께서 막 설사를 막 침대에다 해가지고 침대도 엉망이 되고 어머니 몸도 엉망되고 옷도 엉망되고 이러면 아마
상당 부분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이내면 다 되더라고요. 아,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하고 팔다리 걷어붙이고 이불 시트 싹 걸어가지고 또 이불에 옷에 묻은 것 똥 손으로 건데기는 딱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빨래비누로 1차 세탁을 하고 2차는 세탁기 넣어서 돌리면 되는데요. 이거 하는데 30분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님 목욕시키고 옷 입혀드리고 하는데 30분 안 걸립니다. 한번 딱 1시간이면 끝나요. 해보니까. 진정 힘든 것은 어머님께서 몇 시간 동안 식사를 안 하는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런다 이런 죄책감을 해서 모시면 아마 어찌 보면 참 억진데요. 그 억지가 또 사실 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새로운 산을 넘는다는 기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새로운 산을 넘어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 출발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에 평소에 안 드시는 밥을 9시 반경에 드셨거든요. 그럼 이제 한 1시 반이나 2시쯤에 하시고 그 다음에 한 7시경에 식사하시면 사이클 맞아 들어가는데 문제는 식사 시간과 식사 양이겠죠. 오늘은 제 질환에 대해서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2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